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의원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배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년 지기 친구와 남편의 이중 배신을 당한 한 여성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과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은 단순한 배신 이야기를 넘어 상처에서 피어난 꽃처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41살 윤지혜는 침대 위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남편 박정우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죠. 요즘 들어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늦게까지 환자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도 늦네.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살의 남편 정우는 강남에서 꽤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32평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우는 그저 평범한 한의사였죠. 그러나 지혜의 헌신적인 내조와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은 대형 한의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는군요. 최근 한 달 동안 정우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늦은 귀가는 물론이고 휴대폰을 자신의 시야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았죠. 전에는 식탁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도 들고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난 지혜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 씨, 이제 오네요. 아, 깜짝이야. 아직 안 잤어? 정우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죠. 병원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직원들이랑 회식했어. 왜 이렇게 캐물어? 피곤하니까 자자. 정우는 대화를 피하듯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옷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가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오랜 친구인 서민영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24년 동안 이어온 우정이었죠. 민영은 플로리스트로 일하며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지혜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요즘 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가 요즘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민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일이 바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너무 의심하지 마. 그런가? 나만 너무 예민한가 봐. 근데 민영아, 너는 요즘 어때? 요새 데이트는 어떻게 돼가? 민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그냥 그래. 별거 없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혜는 민영이 평소보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한 번은 메시지가 와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상기되는 것도 보였습니다. 누구 연락이야? 얼굴이 빨개졌네. 아,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 연락이야. 민영은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한 감각이 꿈틀거렸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데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죠.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민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우 씨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갈게. 요즘 어깨가 너무 결려서. 그래. 내가 정우 씨한테 잘 말해 놓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영과의 만남은 늘 위로가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자.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가 끊겼죠.
지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한의원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그저 직감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죠. 한의원은 환자들로 북적일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2층 건물의 3층 전체를 차지하는 박정우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지혜는 남편과 함께 이 한의원을 일궈낸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지혜도 접수 일을 도왔었죠. 그때는 둘이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기분이었는데 한의원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이던 지혜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의심하는 행동은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한의원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나온 사람은 민영이었습니다. 분명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는데 민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제 나왔어. 어디서 만날까? 밝은 표정으로 통화하는 민영의 모습에 지혜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영이 택시를 잡아타고 떠난 후 지혜는 길가에 서서 문득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영은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정우 선생님 정말 실력이 좋더라. 어깨가 많이 나아졌어. 벌써 갔었어? 다음 주에 간다고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응,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급하게 갔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통화가 끝난 후 지혜는 더 깊은 의심에 빠졌어요. 민영의 말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샤워하는 사이 지혜는 용기를 내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뭘 해? 갑자기 들린 정우의 목소리에 지혜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네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 너도 비밀번호 있고 나도 있는 거지. 왜 자꾸 의심해? 정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민영이 우리 한의원에 갔었다면서요? 응? 아, 그 친구. 맞아, 이번 주에 왔었어. 어깨 통증 때문에. 왜? 아니, 그냥.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혜는 점점 지쳐갔어요. 민영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줄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민영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우 씨? 정우는 마트 카페에서 누군가와 앉아 있었어요. 상대방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혜가 다가가자 정우는 지혜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정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영이었어요. 민영의 얼굴도 당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야, 이게 웬일이야? 저는 장 보러 왔는데.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세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민영 씨가 한의원에 오면서 환자 소개를 좀 해줬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차 한잔 하자고 했지. 민영도 얼굴을 붉히며 맞장구 쳤어요. 응, 내가 소개한 환자들이 정우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대. 그래서 우연히 마주쳐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은 너무 급하고 어색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거의 다 마신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와인을 마신다고요? 그렇구나. 난 장 봐야 해서 먼저 갈게.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트 구석에 서서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직감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민영이었을까요? 24년 지기 친구와 남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민영은 지혜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했던 사이. 민영은 늘 화려하고 인기가 많았지만 안정적인 연애는 하지 못했어요. 반면 지혜는 평범했지만 좋은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죠. 민영이 종종 부러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하필 민영이지? 저녁에 돌아온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오늘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민준이가 잠든 후 지혜는 용기를 내물었어요. 정우 씨, 민영이랑 뭐 있어요? 정우는 TV를 보다가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친구잖아. 오늘 마트에서 두 분 봤잖아요. 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냥 카페에서 주는 거 마신 것뿐이야. 뭘 그렇게 의심해? 요즘 너 왜 이래?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지혜가 뭔가를 물으면 오히려 화를 내며 지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죠. 나 요즘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우 씨가 이상한 거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 비밀번호 바꾸고. 그리고 마트에서는 분명히 와인 마시고 있었어요. 됐어.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내가 자꾸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고. 정우는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혜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정우는 화를 내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지혜는 혼자 남겨져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민영을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지혜는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민영아, 오늘 시간 돼?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민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좀 많은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만 내줄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영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점심시간에 우리 가게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지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민영이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민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새 옷을 입은 듯 했어요. 기다렸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바로 왔어. 민영은 웃으며 앉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 이런저런 근황을 나눴지만 둘 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마침내 지혜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 정우 씨랑 무슨 관계야? 민영의 손이 커피잔을 잡다 멈췄습니다.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주치의잖아. 어제 마트에서 와인 마시는 거 봤어. 점심시간에. 환자와 의사가 그렇게 만나나?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지혜는 민영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지혜야. 나. 미안해. 이 한마디에 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군요. 목이 메었지만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고 물었어요. 얼마나 됐어? 민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정도. 3개월? 어떻게? 왜? 민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간 거였어. 근데 정우 씨가 너무 자상하게 대해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혜는 민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4년 우정이 이렇게 배신으로 끝난다고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아? 정우 씨 행동이 이상할 때 너한테 상담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넌 뭐라고 했지? 남자들은 다 그래라고? 그 말을 하면서 넌 내 남편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생겨버린 감정인걸. 사랑? 그게 사랑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24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시간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민영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질투? 원망? 너는 항상 완벽했잖아. 좋은 남편, 예쁜 아이, 안정된 가정. 나는 늘 혼자였어. 연애할 때마다 실패하고. 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 지혜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었다니. 민영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질투와 원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가져간 거야? 가져간 게 아니야. 정우 씨도 원했어. 그는 나를 선택한 거야. 그 말에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잘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카페를 나온 지혜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개월.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친구는 그녀의 뒤에서 비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조차 두 사람은 그녀를 속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혜는 침대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혼? 용서? 참고 견디기? 어느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저녁이 되어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혜는 소파에 앉아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 민영이 만났어요.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3개월 동안 관계를 가졌다는 게.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더 컸어요. 이런 식으로 캐물을 거면 난 대화하기 싫어. 대화하기 싫다고요? 내 친구와 바람 피운 남편이 할 말이 그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히스테릭하게 굴지 마. 이런 거 어른스럽게 얘기하자. 어른스럽게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제 뒤에서 바람 피우는 게 어른스러운 행동인가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 민영이는 그냥 내 친구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지. 예민하다고요? 정우 씨는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요? 민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랑한대요. 정우 씨를. 그게 사랑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민영이는 나를 이해해. 너와 나는 너무 달라졌어, 지혜야. 이 말은 지혜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지내온 남편이 15년 동안 그를 위해 헌신해온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네요. 우리 끝났나 봐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지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 생각은 해요?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 말은 마치 이혼은 하지 말자 하지만 나는 민영과의 관계를 계속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난 오늘 다른 방에서 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붓고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출근했다는 메모만 남겨두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하지만 민준이는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친구도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24년 지기 친구와 15년 함께한 남편. 지혜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영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다 지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민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이미 다 말했잖아.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정말 미안해. 설명할 게 있어.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알았어.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한강공원은 사람들이 많아 감정이 격해져도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혜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어요. 2시가 되어 지혜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민영의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지혜는 민영 옆에 앉았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민영은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어요. 정우 씨가 어제 만났대. 너랑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또 새로운 거짓말 만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 씨가 우리 관계 정리하자고 했어. 지혜는 놀라서 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너를 선택했다며? 민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고 싶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혜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 남편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민영과 관계를 정리한다고요? 갑자기 가족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용서라도 해달라는 건가? 민영이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물 속에 담긴 것은 분노였습니다. 정우 씨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행복했어. 내가 얼마나 그를 이해 못하는지 알아? 그냥 의무감 때문에 널 선택한 거야.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미안해하던 민영은 어디 갔을까요?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넌 항상 완벽한 척했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하지만 정우 씨는 지루했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알아? 늘 계산하고 미래만 생각하고. 그는 나와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꼈대. 지혜는 민영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24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마음이었나요? 그래서 내 뒤에서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라 그가 와준 거야. 넌 늘 가진 게 많았잖아. 예쁘지도 않으면서 좋은 남자 만나고 안정된 가정. 난 항상 내가 부러웠어. 어쩜 그렇게 운이 좋은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정우 씨는 나를 선택했어. 비록 지금은.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민영은 늘 그녀를 시기했던 겁니다. 친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녀의 행복을 질투했던 거예요. 24년이야 민영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넌 날 이렇게 미워했던 거야? 민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지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본 모습을 봤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민영이 갑자기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난 널 질투했어. 하지만 정우 씨는 날 사랑해. 진짜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지혜는 민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가져가. 내 남편 가져가. 근데 명심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거야. 정우 씨가 날 속인 것처럼 언젠가 너도 속일 테니까. 지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영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지혜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난 15년 동안 정우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그의 한의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결혼 증명서와 재산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한의원 초기 자금 8천만 원은 지혜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처음 개원할 때 지혜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었죠. 법적으로 한의원의 일부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지혜를 놀라게 했어요. 일찍 왔네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마무리했어. 우리 얘기 좀 할까? 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도 그녀 앞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영이랑 관계 정리했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실수였어. 잠깐 정신이 혼미했던 거야.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지혜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자였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민영이한테 들었어요. 관계 정리했다고. 그래,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정말 미안해, 지혜야.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제만 해도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잖아요. 정우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알 수 있었어요. 정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한의원에 대한 그녀의 지분 때문일 거예요. 혹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두려웠거나. 정우 씨는 내가 답답한 사람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민영이 그러던데요. 내가 너무 계산적이고 답답해서 정우 씨가 지루했다고. 그게 무슨. 민영이 헛소리하는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 중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당신? 아니면 민영이?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됐어요. 난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 민준이도 있잖아. 그래요, 민준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결정했어요. 이런 거짓된 가정에서 민준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지혜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난 민준이랑 엄마네 갈 거예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민준이에게 할머니 집에 잠시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11살 민준이는 엄마의 붉은 눈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엄마 아빠는요? 지혜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일이 많아서 우리 나중에 만날 거야. 어린 민준이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미 부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안의 무거운 공기, 밤에 들리던 언쟁 소리. 민준이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딸과 손자가 갑자기 방문했을 때 놀랐지만 지혜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고 지혜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이 정말 최선일까요? 민준이에게 상처가 될 텐데. 하지만 거짓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후의 생활도 걱정되었어요.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있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었고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 자격증을 따두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대화로 풀자. 민준이도 보고 싶어. 지혜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정우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두려움까지. 24년 지기 친구와 15년 함께한 남편,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혜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았어요. 한 의원 초기 자금이 지혜의 결혼 자금이었고 개원 시 대출도 그녀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의원의 30%는 지혜의 것이었어요. 민준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아빠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우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공동 양육으로 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아빠도 필요하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네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아이를 위한 선택이 중요하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혜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우와의 15년 결혼 생활, 그 시간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혜 씨, 안녕하세요. 저 김상담사예요. 기억하시나요? 김상담사는 지혜가 몇 년 전 잠시 상담을 받았던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그때는 육아 스트레스로 몇 번 상담을 받았었죠. 네, 기억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미술치료 수련 과정이 다음 달에 시작되는데 혹시 아직 관심 있으신지 해서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민준이가 8살 때쯤 상담을 받으면서 미술치료에 관심을 보였었죠. 김상담사가 수련 과정을 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아, 네. 사실 지금 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지혜 씨 같은 분이 미술치료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통화를 마친 후 지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술치료사. 대학 때 그렇게 좋아했던 전공이었어요. 결혼 후 자격증은 땄지만 정우의 한의원을 도우며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두었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복수가 아닌 자신을 선택할 때입니다. 정우와 민영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우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아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모습이었죠. 지혜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 만났다면서? 지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영이가 알려줬어. 그 변호사가 민영이 아는 사람이래. 또 민영이군요. 세상이 너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정우 씨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한의원 지분 때문인가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혜의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그게 아니야. 진짜로 우리 가족이 소중해. 민준이도 있고. 그러시군요. 근데 전 결정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그래? 그럼 한의원 지분은 포기해. 그건 내가 읽어낸 거야.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우 씨 혼자 읽어낸 거였나요? 제가 15년 동안 한 내조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초기 자금은 제 결혼 자금이었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전 욕심 없어요. 법적으로 제게 돌아올 몫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싶어요. 정우 씨도 아버지니까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재산 문제는 내 뜻대로 하자. 지혜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의 정우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과 한의원이었던 걸까요? 민준이한테는 우리가 함께 얘기해줘요.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저녁 정우는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떠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아빠는 자주 만날 수 있어. 그냥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사는 것뿐이야. 민준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왜 따로 살아야 해요? 지혜는 말을 고르느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11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끔 어른들은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행복할 때가 있어. 그렇다고 널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널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지혜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혜는 김상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술치료 수련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틀 후 지혜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정우와의 이혼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선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18평으로 크기는 줄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민준아, 어때? 마음에 들어? 민준이는 새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여기 창문으로 학교가 보여요.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학교를 옮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같은 동네에서 집을 구했어요. 아이에게 가능한 한적은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방 꾸미는 건 내가 직접 해볼래? 내 취향대로.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듯 했어요. 지혜는 아들이 이혼 상황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민준이는 의외로 강한 아이였어요. 오후에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요 내용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의원 지분 30%, 아파트 절반,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되 주 양육자는 지혜로 정했어요. 양육비는 월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학비는 정우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요. 변호사의 말에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정우 씨가 한의원 지분 문제로 더 싸울 줄 알았는데 아마도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특히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지혜는 그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맞아요. 정우에게는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강남의 유명 한의원 원장이라는 이미지가 그에겐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혜는 잠시 길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정우의 이미지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의원 원장 부인으로서 항상 완벽해야 했고 정우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었죠. 저녁에 지혜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정우가 그녀의 대학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야. 어쩐 일로 갑자기 연락한 거야? 친구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이혼하게 됐어. 친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우와 민영의 불륜, 민영의 진짜 모습, 그리고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말을 마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에, 민영이가 그랬다고? 24년 친구라면서? 정말 어이없다. 지혜야, 너무 힘들었겠다. 친구들은 지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미술치료사 수련과정에 등록했어. 내 꿈을 다시 찾으려고. 친구들은 지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민영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 정우 씨가 민영이랑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인지는 알 수 없지.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운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후련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한 의원의 법적 지분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 의원 초기 투자금 관련 서류를 모두 찾아보려고 해요. 제 결혼 자금으로 시작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특히 15년 전 자료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지혜는 어머니 집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서류들을 모아둔 상자가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찾아본 끝에 마침내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8천만 원이 지혜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기록, 대출 신청서와 승인서, 그리고 공증된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지혜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연락해 왔어요. 지혜 씨, 이 서류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한 의원 지분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어요. 사실 30%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30%면 충분해요. 욕심내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제목만 찾으면 돼요. 그날 오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를 통해 한 의원 초기 투자금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네, 맞아요. 제 결혼 자금으로 시작한 한 의원이잖아요. 당연히 저도 권리가 있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일궈온 건데.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도 고생했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접 한의원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가정을 돌보고 정우 씨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초기 자금은 제 돈이었고요. 전화 너머로 정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그냥 이렇게 될 줄 몰랐을 뿐이야. 통화를 마친 후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지혜는 미술치료 수련과정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치료 수련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상담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련 과정이 시작된 지 한 달 지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수업을 듣고 평일에는 과제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민준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격주로 정우와 주말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생각보다 순순히 재산 분할에 동의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혜는 그가 왜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지 의아했어요. 평소에 정우라면 끝까지 싸웠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혜는 상담사 김지영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련 과정을 소개해준 김지영은 지혜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어요. 지혜 씨,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있네요. 과제도 항상 훌륭하고요. 지혜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실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지혜 씨가 보조치료사로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혜 씨의 따뜻함과 공감 능력은 정말 특별해요. 아이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던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지혜야,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 있었지만 민준이 문제도 있었기에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다음 날 지혜는 정우가 제안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많이 바빠 보이네요. 정우가 물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응, 요즘 조금 정신없어. 지혜는 직접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의원이 좀 어려워. 지혜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환자가 많이 줄었어. 특히 단골 환자들이. 내가 한의원 지분 문제로 소송할 거라는 소문이 났나 봐.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소송? 전 소송한다고 한 적 없어요. 합의 중이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런데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어. 게다가 민영이랑 내 관계도 알려졌어. 지혜는 더 놀랐습니다. 그녀는 정우와 민영의 불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대학 친구들에게는 말했지만 그들이 소문을 퍼뜨릴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았어요. 알아.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문제는 민영이야. 민영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영이가 화가 많이 났어. 내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한다더니 나중에 돌변했어. 내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한의원 지분을 요구하자 민영이는 자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군요. 응. 민영이가 한의원 단골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불륜 사실을 폭로했어. 게다가 내가 한의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도 퍼뜨렸고.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영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복수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민준이도 있고 한의원도 우리가 함께 일궈낸 거잖아. 지혜는 정우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는 자신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농담하시는 거죠? 정우 씨는 민영이와 관계를 맺었고 저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수였어, 정말로. 민영이는 그냥 잠깐 정신이 혼미했던 거야. 지금 보니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겠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요. 정우는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빼앗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의원이 무너지면 민준이 학비도 문제가 될 거야. 아, 이제 진짜 속내가 나오는군요.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 몫의 지분만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학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민영이 조심해.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영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배신감? 질투? 아니면 더 깊은 증오? 며칠 후 지혜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영이 운영하던 플라워샵이 문을 닫았다는 거였어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민영이 갑자기 사업을 접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영이가 한의원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 환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경찰까지 왔었어.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영의 행동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정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김지영 상담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민영 씨는 아마도 심각한 배신감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영이를 직접 만나볼까요? 김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영 씨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정될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혜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우도 함께였어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한 대로 이루어졌고 민준이 양육권도 공동으로 하되 주 양육자는 지혜로 결정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정우가 말했어요. 지혜야, 고마워. 내가 더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몫을 찾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우는 잠시 지혜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정우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혜의 마음속에서 정우에 대한 감정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새 아파트에서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날이었어요.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민준아,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까?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먹고 싶어요. 지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준이는 씩씩하게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강인함이 대견했습니다. 밤에 민준이를 재운 후 지혜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지영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린이 미술치료 프로그램 시작일이 확정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기쁨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미술치료사로서의 첫 발걸음.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소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지혜 씨 맞으신가요? 소포 배달 왔습니다. 지혜는 의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소포를 받아 열어보니 작은 미술용품 세트였어요.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지혜 씨는 항상 자신의 꿈을 이룰 자격이 있어요. 김지영.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누군가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지혜는 작은 미술치료실을 열었습니다. 색채의 숲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했지만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상담사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혜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이제 12살이 된 민준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종종 미술치료실에 들러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민준이의 그림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멋진데. 색감이 아주 좋아졌어. 민준이는 엄마의 칭찬에 기뻐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 이혼했을 때는 민준이가 상처받을까 많이 걱정했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정우와의 관계도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민준이를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격주로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려갔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한의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혜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영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그녀가 새로운 플라워샵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오후 5시 마지막 아이가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39살 마흔을 앞둔 나이였지만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젊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영 상담사였어요. 지혜 씨,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미술치료 심포지엄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술치료 심포지엄. 발표 자료 준비에 너무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아,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혜 씨의 사례 발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지혜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미술 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술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미술 치료사가 된 후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목격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상처받은 아이들.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지혜 자신도 더 많이 치유되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지혜가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아빠랑 뭐 할 거야? 아빠가 캠핑 가자고 하셨어요. 계곡 있는 곳으로요. 와, 재밌겠다. 날씨도 좋을 것 같아. 민준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도 같이 갈래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엄마도 초대하래요. 셋이서 오랜만에 같이 놀자고. 지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그녀를 캠핑에 초대했다고요? 분명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아빠랑 둘이 가는 게 어떨까? 엄마는 다음 주에 발표 준비해야 해서. 민준이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캠핑 얘기했을 거야. 오해하지 마. 그냥 민준이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서. 부담되면 안 와도 돼.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이번엔 제가 발표 준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준이를 위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메시지였지만 지혜는 이제 정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 주말이 되어 민준이가 정우와 캠핑을 떠난 후 지혜는 미술치료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미술치료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1년 전 지혜가 처음 미술치료 수련을 시작했을 때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던 얼굴. 지금의 자신과는 많이 달랐어요. 지혜는 새 캔버스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이면서 지혜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상처와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2시간 후 캔버스에는 새로운 자화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밝은 색채로 가득한 얼굴, 자신감 있는 눈빛. 이것이 현재의 지혜였어요. 그림 아래에 작은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나. 다음 날 지혜는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치료실에서 열 예정이었어요.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주제로 지혜와 그녀의 내담자들이 함께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내담자들의 동의를 얻은 작품들만 선별했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지혜는 김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언제예요?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네요. 지혜 씨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해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영과의 우정, 정우와의 결혼 생활. 모두 지나간 일이었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장은 전시회 서문에 쓸 예정이었어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심포지엄 당일이 되었어요. 지혜는 흰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윤지혜 선생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미술 치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지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윤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상처가 어떻게 치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미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이어졌어요. 특히 지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김지영이 다가와 지혜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지혜 씨. 자랑스러워요.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상처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 지혜 씨 자신의 힘이에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건 지혜 씨니까요. 그날 저녁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지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너랑 함께 있어서 더 행복하고. 저도요. 엄마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예전에는 잘 안 웃었는데. 아이의 말에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랬었죠. 예전에는 웃음이 적었어요. 항상 뭔가를 참고 견디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지혜의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처럼 아픔에서 시작해 치유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었어요. 지혜의 자화상 2점도 나란히 걸렸습니다. 상처받은 나와 새로운 나. 두 작품의 대비가 그녀의 여정을 잘 보여주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지영과 그녀의 동료들, 미술치료 수련 과정의 친구들, 그리고 몇몇 내담자들의 가족까지. 작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시회 중간에 지혜는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그림 전시가 아니라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작가들은 각자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상처가 있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전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우였어요. 민준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아, 아빠랑 같이 왔구나.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엄마 전시회라고.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해, 지혜야. 정말 멋진 전시회네.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과거의 부부였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지혜는 마지막 방문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전시회였어요. 특히 이자화상 2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을 담은 작품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직 첫 번째 그림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그 여성의 눈빛에서 익숙한 아픔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처. 혹시 미술 치료에 관심 있으세요? 여성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지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부터 성인 대상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여성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참여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전시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시장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공유한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된 진실이었어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시작점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별빛 아래 지혜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었으니까요.